안녕하세요. 꼼지락 제이입니다. 오늘은 웨하스 여름 니트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바삭한 첫인상, 부드러운 느낌의 귀여운 웨이브단이 포인트가 되는 여름을 위한 니트로 준비를 해보았어요. 살짝 도톰하지만 가벼운 실로 뜨개를 해와서 빠르게 완성하실 수 있는 코리니용 뜨개 옷입니다. 에어컨 아래에서도 햇살 아래에서도 편안하게 입을 수 있는 여름 니트인데요. 가운데 무늬를 주어서 단정하면서도 포인트가 되어주는 네트 무늬 니트입니다. 아랫단의 웨이브는 마치 웨하스 결처럼 사랑스럽게 표현이 되었어요. 심플한 이너나 원피스 위에 툭 걸쳐서 여리여리하고 감성적인 분위기로 완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코린이들도 뜨게 할 수 있는 뜨개옷, 웨하스 여름 니트 같이 시작해 볼게요. 저는 이렇게 샘플로 우선 4가지 컬러로 완성했는데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3가지 컬러가 M 사이즈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거의 55 사이즈 입으시는 분들 예쁘게 약간 넉넉하게 입을 수 있는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먼저 영상에서는 거의 어두운 컬러여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요거는 블랙 컬러는 아니고요. 226번 차콜 컬러입니다. 거의 블랙에 완전 가까운 컬러로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샘플은요, 가장 마음에 드는 컬러인데요. 약간 여름에 시원한 컬러감을 가지고 있는 컬러 같아요. 230번 아이보리 베이지 컬러인데요. 베이지 톤도 돌면서 아이보리에 가까운 느낌으로 밝은 느낌, 시원한 느낌의 컬러입니다. 영상에서 같이 뜨개를 해볼 이 아이는 202번 컬러, 오트밀 컬러입니다. 색상 차이가 확연히 나죠? 이거는 약간 웜 컬러에 가깝다면 230번 컬러는 쿨 컬러에 좀 가까운 느낌으로 완성돼요. 그리고 거의 블랙에 가까운 차콜 컬러도 활용하기 좋은 컬러가 될 것 같아요. 저는 M 사이즈로 완성한 아이는요, 앞에 무늬랑 뒤에 무늬를 비교했을 때 가운데 부분에 펀칭 무늬가 전체 17개가 들어가도록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뒤로 이렇게 라인을 주어서 무늬를 만들어 주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웨이브 무늬도 예쁘게 이렇게 차곡차곡 10개의 웨이브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조금 더 사이즈 변경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자, 다크 브라운 컬러 205번 컬러인데요. 이 컬러는 제가 스몰 사이즈로 완성을 해왔습니다. M 사이즈랑 스몰 사이즈 뜨는 방법은 다 똑같은데요. 이렇게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옆에 이렇게 네트 무늬가 전체 15개가 들어가도록 코스를 줄여서 진행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 사이즈는 제가 자막에 자세히 띄워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도안에 조금 더 꼼꼼하게 정리해 둘 겁니다.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의 차이점은요, 밑에 이 웨이브 무늬가 홀수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쪽이 이렇게 끝나는 게 보이죠? 앞쪽의 무늬는요, 가장 가운데 무늬에 맞춰서 웨이브 무늬가 들어가는데, 뒷면 부분에는 이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양쪽에 웨이브 무늬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몰 사이즈랑 라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이렇게 웨이브 개수가 홀수개로 만들어진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모두 동일한데 코스만 달라지고요.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단수는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전체 단수랑 어깨끈의 전체 높이도 여러분들이 단수로 조절해 주시면 돼요. 뜨개 하기 전 한 번 더 체크할 거 확인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사이즈에 대한 고민 정말 많이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도안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릴 거지만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양쪽에 네트 무늬 개수가 홀수개가 들어가면 되는데요. M 사이즈는 17개의 네트 무늬를 넣어주고 우리가 앞뒤로 이렇게 대칭이 되게 무늬를 넣어 주었어요. 스몰 사이즈는 여기 한쪽에 무늬가 15개, 15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라지 사이즈는 무늬가 2개씩 더 커져서 19개, 19개 네트 무늬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를 확인해 줄 건데요. 자, 만약에 저보다 좀 더 크게 또는 더 작게 완성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양쪽의 네트 무늬 개수를 2개씩 줄이거나 늘려주셔서 사이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먼저 뜨개했던 높이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옷의 기본 높이는 대략 24cm 정도가 되게 완성을 했거든요. 그리고 아래쪽에 예쁘게 웨이브단이 있습니다. 이 웨이브단의 높이는 대략 3cm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미디움 사이즈 옷의 높이는 대략 27cm 정도로 완성을 해 왔는데요. 사이즈를
변경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웨이브 단위 3cm 정도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높이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깨끈도 마찬가지예요. 어깨끈은 12단을 완성해서 대략 16cm까지 만들어 주었는데요. 위쪽 부분에 한길긴뜨기 단수를 늘려서 어깨끈 길이를 더 길게 완성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사이즈는 조금씩 뜨게 하면서 여러분들 몸에 맞도록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전체 스몰, 미디움, 라지 세 가지 사이즈 모두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전체 완성 사이즈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원하는 사이즈로 조금씩 변경해서 만들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같이 웨하스 여름 니트 시작해 볼게요. 웨하스 여름 니트 완성하는 데 필요한 재료들은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CC실 네보를 활용했는데요. 코마면 실입니다. 그래서 여름 옷 뜨기에는 생각보다 좋은 실이더라고요. 한 볼에 50g 정도 들어있는 실인데요. 무게감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그래서 뜨개 옷도 그렇게 무겁지 않게 완성될 거예요. 그 외에 필요한 재료들은요. 모사용 코바늘 7호바늘 이용해서 전체 다 만들어 볼 건데요. 손땀에 따라 6호바늘 활용해 주셔도 좋아요. 가위, 돗바늘, 그리고 단수링 여러 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패키지 구매해 주시는 분들은 도안과 함께 직조 라벨 랜덤으로 발송드려요. 영상에서는 202번 컬러, 이렇게 연한 베이지 컬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안쪽에 심지실 찾아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먼저 사슬뜨기 156호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사슬뜨기 개수는 앞쪽에 설명드렸어요. 저는 M 사이즈로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꼬리실은 살짝만 남겨준 상태에서 왼손의 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왼손에 걸려있는 실을 바늘 뒤쪽에서 앞으로 살짝 당겨주면서 한 바퀴 실을 꼬아주세요. 꼬인 부분을 왼손으로 고정을 해준 상태에서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꾹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듭은 코로 세지 않아요. 자, 사슬뜨기 총 156호 진행해 줄게요. 자, 그대로 바늘에 걸려있는 이 고리 크기에 따라서 사슬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바늘이 약간 움직이기 편할 정도의 고리 크기를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통과. 사슬뜨기를 하나씩 해주면 됩니다. 자,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너무 커지지 않도록 실 걸어서 통과. 이렇게 사슬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아래쪽을 살짝 왼손으로 고정을 하면서 뜨개를 해주시면요. 사슬뜨기 모양도 일정하게 완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총 156개를 반복해 올게요. 전체 사슬뜨기 156호를 완성을 해왔습니다. 사슬뜨기 전체 개수는요. 정확하게 156호 세주셔야 돼요. 코수가 달라지게 되면 첫 번째 단 뜰 때 모양이 안 나옵니다. 자, 이렇게 매듭 있는 부분을 제외한 바로 위쪽에 V자 모양을 세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세다 보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2의 배수로 세주는 게 편해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20. 둘, 넷, 여섯, 여덟, 30. 이런 식으로 쭉 확인해 주세요. 저도 156개가 맞는지 확인해 볼게요. 전체 156호인 걸 확인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꼭 한번 확인 꼭 해주세요. 코수가 달라지게 되면 첫 번째 단 무늬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다시 풀러야 됩니다. 자,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쭉 한번 훑어줄게요. 손으로 쭉 훑어서 자, 지금 사슬이 꼬이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꼬이지 않는 부분을 확인을 해주시면요. 그대로 이제 빼뜨기로 연결해 줄 거예요. 이렇게 잡고 있던 아이를 180도 돌려서 자, 여기 사슬에 넣어서 빼뜨기 해줄 건데요. 뒤에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하고 뒷코마다 뜨개를 해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보이는 V자 모양에서 아래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넣는다는 느낌으로 찔러줄게요. 그럼 반대쪽에서는 두 가닥이 걸리는 게 보이고요. 이쪽에서는 한 가닥, 아래쪽에 한 가닥에만 바늘을 찔러주는 모양이 됩니다. 자, 그대로 바늘을 찔러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실이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한번 당겨준 상태에서요. 실을 끌고 나오면서 통과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쭉 훑었을 때
꼬이는 부분이 없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원형으로 모양이 완성이 됐다면 여기 부분에 이제 무늬를 완성을 해줄 겁니다. 1단, 2단, 3단의 무늬를 설명드릴 건데요. 세 번째 단까지 무늬를 반복해서 원하는 높이까지 먼저 뜨개를 해볼 겁니다. 자, 몸통 부분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단은 가장 먼저 사슬뜨기 5코로 시작합니다. 그대로 사슬뜨기 5개를 연달아 떠주세요. 사슬뜨기 5코 했던 것 중에 세 번째 사슬에 마커를 걸어둡니다. 단 시작 공간을 표시를 해둘게요. 자, 보면은 아래쪽부터 하나, 둘, 셋 가장 가운데 사슬 부분에 이렇게 마커로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단 시작하는 공간을 표시를 해줄 거예요. 세 번째 사슬까지가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위쪽에 2코는 옆으로 누워있는 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 모눈뜨기 8개를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바늘에 걸려있는 고리가 커지지 않도록 당겨주시고요.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주세요.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줄 겁니다. 방금 아래쪽에 빼뜨기 했던 코가 어딘지 딱 확인이 되시죠? 그럼 바로 옆에 있는 이 아래쪽에 한 가닥 한 가닥을 보면 편하거든요. 자, 이렇게 누워있는 사슬, 여기 2코를 건너서 세 번째 코에 바늘을 넣어줄 겁니다. 1코, 2코는 건너뛰고요. 그 다음 코 중에 이 아래쪽에 한 가닥에 바늘을 찔러서 한길긴뜨기를 떠줄게요.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길게 끌고 나오셔도 되는데 이번에 길이감은 너무 당기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그럼 바늘이 꼬여 있는 것처럼 세 가닥이 걸려 있는데요. 바늘에 실 걸어서 2가닥을 먼저 통과시켜 주세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 걸어서 2가닥을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모양을 완성해 주시면 돼요. 네모난 모양이 만들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모눈뜨기를 반복해 볼 겁니다. 자, 한 번 더 한길긴뜨기 해줄게요. 바로 옆에 있는 코 모양이 늘어져서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래쪽에 한 가닥을 보시면 좀 편할 거예요. 자, 여기 늘어나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아래쪽에 한 가닥에다가 이렇게 바늘을 찌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촘촘하게 한길긴뜨기 떠줄게요. 한길긴뜨기 길이감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연달아서 2코를 떠왔습니다. 이 4코의 모양을 반복해 줄 겁니다. 자, 먼저 사슬뜨기 2코를 먼저 해주세요. 그대로 1코, 2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2개를 떠주시면 돼요. 자, 그대로 길이감은 너무 길지 않도록 이렇게 2가닥을 통과 바늘에 실 감아서 다음 코에 한번 찔러준 다음에요. 실을 끌고 나옵니다. 길이감이 너무 길지 않도록 당기지 않으시면 돼요. 그리고 실 걸어서 2가닥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모 모양의 모눈뜨기 2개가 생겼는데요. 이 모눈뜨기, 이 네모 모양을 8개를 만들어 올 거예요. 4코마다 반복해 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네 코마다 반복을 해주시면요. 자, 쭉 몇 번 반복해 왔거든요. 자, 이렇게 반복하다 보면은 네모 모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가 생깁니다. 여기가 옆면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원래는 모눈뜨기 개수가 총 17개를 만들어 올 거기 때문에 자, 8개의 모눈뜨기 모양이 보이고요. 한 바퀴 쭉 둘러서 이 마지막 부분에서 9개의 모눈뜨기를 또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8개 모눈뜨기를 했다면 여기가 이제 옆구리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8개 모눈뜨기까지 쭉 떠서 한길긴뜨기 2코로 끝이 났다면 8코에 무늬를 한번 넣어 볼게요. 무늬는 3단마다 반복이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단의 무늬예요. 사슬뜨기 하나, 아래쪽에 1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에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세요.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가 들어갑니다.
한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었어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아래쪽에는 2코를 건너갈게요. 그리고 세 번째 코에 다시 한번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또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 칸, 2칸 건너서 그 다음 코에 이제 또 모눈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먼저 한길긴뜨기 2개를 한 코에 하나씩 먼저 2번 떠올게요. 그럼 가운데 부분의 8코의 무늬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한길긴뜨기 3개가 연달아 들어있고요. 1개, 2개, 3개 이렇게 찌그러진 모양의 사각형 모양의 구멍들이 3개가 생깁니다. 자, 중간에 요 8코 무늬를 넣어주셨다면 다시 이제 4코마다 반복해서 모눈뜨기 17개를 만들어 줄게요. 사슬뜨기 2개, 2코 건너서 한길긴뜨기 2개. 자, 모눈뜨기가 총 17개가 되도록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에 맞춰서 모눈뜨기 개수는 달라지기 때문에 위에 자막을 참고해 주시면 돼요. 저는 M 사이즈로 완성을 할 거기 때문에 모눈뜨기가 17개 나올 때까지 반복해 줄게요. 쭉 반복해서 모눈뜨기가 한 17개 되게 떠온 것 같거든요. 자, 이렇게 4코마다 반복을 해주다 보면 우리가 8코 무늬 넣었던 부분, 무늬가 다른 부분이 보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2개 있는 부분까지 이제 여기서부터 모눈뜨기 개수가 17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8코의 무늬를 확인해 주고요. 한길긴뜨기 사이로 그 다음부터 세주시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 17개 모눈뜨기가 들어가고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대칭이 되도록 8코의 무늬를 넣어줍니다. 사슬뜨기 하나, 한 코, 2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는 한길긴뜨기 3개 연달아 한 공간에 떠주세요.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 코, 2코 건너서 세 번째 코, 그 다음 코에도 한길긴뜨기 3코 연달아 뜨게 해줍니다. 이어서 사슬뜨기 하나, 한 코, 2코 건너서 그 다음 코부터 이제 모눈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2코를 먼저 뜨고 확인해 보면 8개 코에 2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개, 그리고 2코 건너뛰고 한길긴뜨기 3개, 위쪽에는 9개 코가 되고요. 아래쪽에 8개 코에 무늬를 넣어 주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부분에는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모눈뜨기 총 17개가 들어가도록 첫 시작 부분에 8개 모눈뜨기를 해왔기 때문에 9개 모눈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또 4코마다 반복해 줄게요.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쭉 뜨다 보니까 무늬 이후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의 모눈뜨기 만들어졌고요. 한길긴뜨기 2개까지 해왔습니다. 아래쪽에는 지금 보이는 코가 한 코, 2코, 3코가 남아있으면 지금 코수 딱 맞게 뜨고 계신 거예요. 자, 사슬뜨기 2코를 해주고요. 2칸 건너서 가장 마지막에 코에 아래쪽 한 가닥에 넣어서 그대로 한길긴뜨기 하나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단 시작했던 공간, 보라색 마커로 표시했던 단 시작코, 여기에 바늘 넣어서 빼뜨기 해주시면 돼요. 실이 너무 늘어지지 않도록 당겨주시면서 빼뜨기 해주세요. 자, 이렇게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됐고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고 나면 무늬가 중간에 대칭이 되도록 이렇게 생긴 무늬가 있습니다. 무늬를 기준으로 모눈뜨기 개수가 양쪽에 17개 있어야 돼요. 물론 S랑 라지 사이즈는 모눈뜨기 개수가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17개인지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17개 들어갑니다. 그리고 8코 무늬가 있고요. 다시 또 반대쪽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그럼 다시 또 무늬가 됩니다. 이렇게 앞뒷면이 되도록 완성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단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단도 뜨개를 해줄게요. 두 번째 단의 모눈뜨기 부분은 계속 같은 방법으로 떠줄 거예요. 두 번째 단 시작도 사슬뜨기 5코로 시작합니다. 세 번째 사슬에 마커로 표시를 해둘게요. 빼뜨기를 해야 하는 공간입니다. 아랫단이랑 동일하도록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돼요. 자, 바늘에 실을 감아 주시고요. 한길긴뜨기 위쪽에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길이감이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두 가닥, 두 가닥 통과. 바로 옆에 코에도 한길긴뜨기 머리, 사슬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와 주시면 돼요. 그리고 두 가닥, 두 가닥 통과. 아래쪽의 모양이 반복이 되면 됩니다.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를 쭉 반복해 줄게요. 가운데 부분에 무늬 부분만 조금 달라집니다. 먼저 8개 모눈뜨기를 반복해 주세요. 너무 느슨하지 않도록 한길긴뜨기를 약간 촘촘하게 뜨고 있는데요. 요거는 손땀에 따라 높이감은 조금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모눈뜨기를 1단과 똑같이 완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제 중간에 8코 떴던 무늬 부분이거든요. 앞면, 뒷면에 들어가는 이 무늬 부분, 두 번째 단의 무늬는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가운데 공간 보이죠? 가운데 공간에 한길긴뜨기를 하나 떠줍니다. 늘어짐 없이 뜨게 해주세요.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셨다면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또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마지막으로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한길긴뜨기 4코가 같은 공간에 다 들어가도록 한길긴뜨기랑 사슬뜨기 하나씩 반복해 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사슬뜨기 하나 뜨게 해주고요. 이어서 모눈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2개 먼저 뜨개를 하고 이제 4코마다 반복해 주시면 돼요. 두 번째 단의 무늬는 이렇게 완성해 줄 겁니다. 가운데 부분에 한길긴뜨기 4개가 생기면서 작은 구멍이 3개가 생기고요. 앞뒤로 큼직한 삼각형 같은 모양이 하나씩 생기게 돼요. 자, 이제 이어서 모눈뜨기 또 17개를 해올게요. 아랫단과 동일하게 4코마다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눈뜨기 또 17개를 반복해 왔는데요. 아랫단의 모양에 딱 맞춰서 뜨개를 해주었어요. 그럼 다시 이제 8개 코가 들어가는 무늬가 됩니다. 여기 무늬도 마찬가지로 사슬뜨기 하나, 그 다음 가운데 공간에 자, 반복해 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가 4개가 들어가도록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안쪽에 작은 3개 공간이 생기고요. 사슬뜨기 하나 하고 이어서 한길긴뜨기 2개로 마무리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가장 마지막 공간까지는 또 모눈뜨기 모양을 반복하시면 돼요.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코 이렇게 반복을 해서 두 번째 단, 가장 마지막 코까지 떠올게요.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2개 이렇게 두 번째 단 한 바퀴를 다 둘러왔어요. 앞면 뒷면에 8코 무늬만 다르고요. 나머지는 모두 다 이렇게 모눈뜨기를 반복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한 바퀴 쭉 둘러왔다면 사슬뜨기 2코, 가장 마지막 코는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을 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대로 막혀있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정리를 해주도록 할게요. 두 번째 단이 끝이 납니다. 세 번째 단도 바로 반복해 볼게요. 여기 8코에는 여기 무늬만 차이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세 번째 단도 사슬뜨기 5개로 시작해 주세요. 세 번째 사슬에 마커를 걸어 두셨다면 그대로 한길긴뜨기 2코, 사슬뜨기 2개를 반복합니다.
쭉 반복해서 먼저 8개 모눈뜨기를 떠왔어요. 아랫단에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요. 자, 이렇게 8코 무늬 떴던 부분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의 무늬는요. 지금 보면은 여기가 공간이 작은 공간이 3개 공간 생기는데요. 여기에 한길긴뜨기 3개씩 해줄게요. 사슬뜨기 없이 그대로 첫 번째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반복해 주세요. 여기는 총 9개 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한길긴뜨기 3개 같은 공간에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 세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 이렇게 한길긴뜨기 총 9개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또 반대쪽에 모눈뜨기 반복해 올게요. 쭉 모눈뜨기를 반복해서 또 이렇게 8개 코 무늬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 번째 단에서는요, 사슬뜨기 없이 이 작은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3개씩 넣어주면 돼요. 첫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3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두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가 연달아 들어가도록 떠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3개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이렇게 총 9개 코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이어서 또 끝에 코까지 모눈뜨기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 가장 마지막 코까지 반복해 올게요. 세 번째 단의 가장 마지막 부분도 사슬뜨기 2개로 이렇게 모눈뜨기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로 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단 시작 공간,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넣어서 빼뜨기로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세 번째 단까지 완성됐어요. 저는 1단, 2단, 3단의 무늬를 반복해서 먼저 18단까지 완성을 해올 건데요. 혹시 18단 뜨고도 길이감이 좀 짧은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3단씩 단수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럼 네 번째 단은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떠볼게요. 그대로 사슬뜨기 5코로 시작할게요. 세 번째 사슬 부분에 마커를 걸어둡니다. 이어서 모눈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세요. 이렇게 8번 반복해 줍니다. 8개의 모눈뜨기를 쭉 반복해 주면 이렇게 우리가 8코 무늬 넣었던 부분 나옵니다. 여기는 이제 네 번째 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한 무늬를 떠줄 거예요. 사슬뜨기를 하나 해주고요. 한길긴뜨기 3개를 해줍니다. 한길긴뜨기가 총 9개가 있는데요. 3코, 3코 했던 이 중간 부분에 바늘을 넣어서 한길긴뜨기 3개를 떠주세요. 가운데 틈을 삐집고 넣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3개 떠주고요. 또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이렇게 6개가 연달아 보이는데요. 3개, 3개. 이 가운데 공간에 넣어서 또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줍니다. 이 사이를 삐집고 넣어서 뜨게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씩 떠주고 사슬뜨기 하나. 전체 9코가 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이랑 똑같이 완성을 해주었어요. 그대로 나머지 부분은 또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모눈뜨기 모양 그대로 떠줄게요. 아랫단이랑 동일하게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를 또 반복해주세요. 쭉 17개 모눈뜨기를 뜨고 나면 반대쪽에 또 무늬 넣어야 되는 공간이 보입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무늬를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총 17개의 모눈뜨기를 또 반복해서 아랫단과 동일하도록 연결을 해주시면 돼요. 자, 또 무늬가 나옵니다. 여기 네 번째 단이기 때문에 첫 번째 단이랑 무늬 똑같이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한길긴뜨기 3코랑 3코 사이에 이 가운데 공간을 비집고 들어가서 한길긴뜨기 3개를 또 연달아 떠주세요.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번 바로 옆면 부분에도 한길긴뜨기 3개를 사이 공간에 넣어서 뜨개를 해줍니다. 실이 갈라지지 않도록 챙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사슬뜨기 하나 이렇게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이 첫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떠왔고요. 이제 다섯 번째 단은 두 번째 단이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단은 세 번째 단이랑 똑같아요. 이렇게 18번째 단까지 저는 쭉 반복을 해서 뜨개를 해올게요. 저는 벌써 두 볼 가까이 떠왔거든요. 중간에 실을 연결하는 부분 설명드리려고 쭉 떠왔는데요. 한 볼에 대략 7에서 8단 정도 뜰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쭉 반복을 해왔습니다. 앞면하고 뒷면에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무늬가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다 모눈뜨기 17칸씩 들어갑니다. 사이즈에 따라서 모눈뜨기 개수가 달라져요. 자, 이렇게 지금 3단씩 무늬를 반복하면서 쭉 완성을 해왔고요. 자, 실을 두 볼 다 활용을 해서 대략 한 16번째 단을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실을 연결하는 방법도 보여드릴게요. 그대로 심지실을 찾아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어서 쭉 뜨개를 하다가 새로운 실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은 상태거든요. 무늬는 계속 반복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계속 단수가 3단마다 무늬가 달라지니까요. 자, 도안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실이 얼마 안 남았을 때 한길긴뜨기를 뜨면서 실을 변경을 해줄 겁니다.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한길긴뜨기 하나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두 가닥을 먼저 통과해 주고요. 실과 실을 매듭지어서 뜨게 해주셔도 좋은데요. 실이 약간의 도톰한 느낌이 있다 보니까 조금 투박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미완성을 뜨개를 해주고 새로운 실을 가지고 옵니다. 그대로 꼬리실이랑 편물이랑 같이 잡고 다시 한번 실 걸어서 통과. 자연스럽게 한길긴뜨기를 연결해 주시면 돼요. 물론 실이 이렇게 꼬리실이 따로따로 있어서 위쪽 부분이 늘어나는데요. 여기는 한 번씩 당겨서 모양 잡아주시면 돼요. 자, 이 두 실을 그대로 뒤로 남겨준 상태에서 한 코만 더 떠줄게요. 같은 공간에 먼저 무늬에 맞춰서 한길긴뜨기가 2개 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뜨면서 앞쪽 부분에서는 다른 이상 없이 연결이 됐습니다. 편물 뒤쪽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꼬리실이 2개가 생기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래쪽에 뜨게 하던 실, 이번에 새로 가지고 온 실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 끝에서 두 실을 한번 묶어줄게요. 이렇게 한번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매듭 진 거 확인되죠? 이렇게 매듭을 지어주고 나면 조금 더 걱정되시면 한 번 더 매듭 지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 꼬리실을 안쪽에 숨기면서 매듭을 다시 한번 만들어 줄게요. 아무래도 뜨개 옷이다 보니까 세탁하다가 풀리면 안 되기 때문에 자, 살짝 한 번에 매듭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겉면에서는 티가 나지 않도록, 그리고 안쪽에서 실을 숨겨 줄게요. 아래쪽에 있는 거는 아래쪽 부분으로 숨겨 주시면 되겠죠. 약간 지그재그로 몇 번 더 숨겨준다 생각으로 이렇게 몇 번 숨겨줄게요. 저는 많이 숨겨주진 않을 거예요. 이렇게 몇 번 따라갈게요. 그리고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통과. 이 실을 보면 실이 이렇게 여러 가닥이 같이 있는 실이어서 한 반 정도로 실을 나눠줍니다. 이렇게 실을 나눠줄게요. 실을 반 갈른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 중에 한 공간에 다시 돗바늘을 넣어서 이렇게 나왔던 실을 반 갈라서 이 한 가닥에만 돗바늘로 넣고요. 바로 한 코만 옆으로 이동시켜 줄게요. 그러면 실이 두 가닥이 이렇게, 원래 한 가닥이었던 실이 이렇게 두 가닥이 됩니다. 여기서 매듭을 2번 묶어줄 거예요. 풀리지 않도록. 자, 이렇게 한번 꾹 묶어주고요. 다시 한번 묶어줍니다. 실이 얇아졌기 때문에 매듭이 훨씬 더 작아지고 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매듭을 꽉 묶어서 단단하게 고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실을 갈라서 했기 때문에 매듭도 굉장히 조그맣게 만들어져요. 그대로 가위로 이렇게 싹둑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실 정리를 해서 겉면에서도 티가 나지 않고요. 안쪽 면에서도 많이 투박하지 않도록 진행해 줄게요. 위쪽에 있던 꼬리실 하나도 같은 방법으로 숨겨 줄게요. 이렇게 실은 그냥 반 정도
이렇게 나눈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 중에 한쪽 부분에만 돗바늘을 넣어서 한 공간을 한 번 더 이동을 시킬게요. 그리고 나서 매듭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매듭을 2번이나 3번 정도 묶어주고 꼬리실은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안쪽에서 봤을 때 약간의 매듭이 있지만 두꺼워지지 않습니다. 겉면에서 봤을 때도 티나지 않게 바로 실을 연결하실 수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새로운 실로 연결해서 뜰 때는 이 방법으로 연결을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또 이어서 원하는 높이까지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쁘게 앞뒤로 무늬가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부분에는 모눈뜨기를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단수 셀 때는 모눈뜨기의 네모 모양 세주시면 돼요.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열넷, 열여섯, 열여덟. 18번째 단은 우리가 중간에 무늬 들어가는 부분이 세 단마다 반복이 되기 때문에 18번째 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3코씩 총 9개 코가 들어가 있는 모양이 됩니다. 여기서 사이즈 한번 체크를 좀 해볼게요. 편물을 반으로 접었을 때 쭉 센티미터를 확인해 보면요. 대략 한 44cm 정도 완성이 됩니다. 제가 막 당기면서 재지 않고 이렇게 쟀는데요. 이렇게 탄성이 있는 느낌으로 완성이 돼요. 자, 그리고 18번째 단까지 떴을 때 전체 높이, 가장 가운데 무늬가 아니고 모눈뜨기 부분의 무늬를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쟀을 때 대략 22cm 정도로 완성이 됩니다. 사이즈는 저랑 차이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약간의 차이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단수를 조절해서 길이감을 더 길게 뜨게 해주셔도 좋고요. 자, 이렇게 쭉 몇 단 뜨고 보니까 아래쪽에 몸통 둘레가 조금 좁은 것 같다 또는 넓은 것 같다 하면 여기 모눈뜨기 무늬 개수를 2개씩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S, M, 라지 이렇게 사이즈로 조절이 가능하니까요. 3가지 사이즈 이외에도 더 크게 완성하시거나 더 작게도 완성이 가능할 거예요. 자, 18번째 단까지 떴으면 19번째 단도 한 바퀴 다 둘러올 건데요. 가운데 무늬 부분은 따로 이번엔 무늬를 넣지 않고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로 마무리 해줄 겁니다. 이어서 19번째 단 바로 시작할게요. 동일하게 떠주시면 돼요. 사슬뜨기 5개 해주고 우리 모눈뜨기 무늬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쭉 모눈뜨기 뜨게 해주니까요. 가운데 무늬 있는 부분입니다. 19번째 단은 아래쪽에 무늬를 반복하지 않고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9개를 연달아 떠주시면 돼요. 한 코에 하나씩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위쪽 단의 부분이 19번째 단인데요. 혹시 저보다 기장을 좀 더 길게 하고 싶으신 분들은 가장 마지막 단 뜰 때는 이렇게 위쪽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단수가 3의 배수 플러스 1단으로 완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모눈뜨기 모양 위에는 동일하게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반복해서 뜨게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8코 있던 무늬 부분에는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무늬만 정돈해 주시면 돼요. 한 바퀴 쭉 둘러서 19번째 단 다 끝까지 완성을 해 올게요. 쭉 둘러서 19번째 단도 전체 한 바퀴를 다 둘러왔습니다. 가장 마지막 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해주고 그대로 실은 잘라서 정리를 해줄게요. 저는 19번째 단까지 뜨고 정리해 줄 거여서요. 실을 자르고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시켜 줍니다. 돗바늘을 이용해서 위쪽에 사슬을 만들어 주면서 편물 안쪽에서 숨겨 줄게요. 자, 요렇게 끝에 부분에 빼뜨기를 안 해놓은 상태여서요. 막혀있던 공간 앞쪽에다가 이렇게 사슬 모양의 바늘을 넣을 겁니다. 여기 위쪽에 머리코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실이 나왔던 공간으로 들어가서 살짝 당겨 줄게요. 이렇게 위쪽 부분을 살짝 정리만 해줄게요. 그리고 안쪽으로
이동을 해서 숨겨주도록 할게요. 실은 안쪽에서 쭉 정리해 주고요. 잘라서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체 아래쪽에 몸통 부분이 완성이 됐어요. 무늬는 앞면하고 뒷면에 하나씩 들어가게 완성이 됐고요. 저는 M 사이즈로 제작해서 옆쪽에 모눈뜨기가 총 17개씩 들어가도록 완성해 주었습니다. 앞면, 뒷면 대칭되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어깨끈 넣는 부분 확인해 볼게요. 단수링 여러 개로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위쪽 부분에 이 무늬가 있는 부분, 이렇게 일자로 쭉 나와 있는 무늬 양쪽으로 어깨끈이 들어갈 건데요. 자, 이렇게 보여드리면 무늬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오른쪽과 왼쪽 부분에 이렇게 모눈뜨기 개수를 확인해 주면 되는데요. 자, 오른쪽부터 확인해 볼게요. 무늬가 있는 부분에서부터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3, 4, 5, 6, 여섯 번째 공간에 마커를 하나 또 걸어 둘게요. 저는 여기 부분에 어깨끈을 넣어 줄 겁니다. 그럼 반대쪽에서도요, 거꾸로 세주는 거예요. 하나, 둘, 두 번째 공간에 마커 챙겨주고요. 3, 4, 5, 6, 여섯 번째 공간에 마커를 또 표시를 해줍니다. 이렇게 어깨끈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그럼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또 보여드리면요. 반대쪽도 동일하게 이 무늬가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반대쪽도 하나, 둘, 두 번째 공간부터 셋, 넷, 다섯, 여섯. 두 번째부터 여섯 번째 공간까지 1, 2, 3, 4, 5, 6 다섯 개 공간에 표시를 해서 이제 어깨끈을 넣어 줄 건데요. S 사이즈도 L 사이즈도 동일하게 넣어 줄 겁니다. 마커 거는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요. S 사이즈로 더 작게 완성하고 싶으신 분들은 첫 번째 칸부터 네 번째 칸 이렇게 잡아서 어깨끈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라지 사이즈 뜨시는 분들은 세 번째 공간에서부터 일곱 번째 공간 한 칸씩 뒤로 밀어놔서 여기에 어깨끈을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어깨끈은 뜨는 방법이 모두 네 군데가 다 동일하니까 한 군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군데 다 동일한 방법으로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 어깨끈을 완성을 해 볼게요. 제가 마커를 걸어 두었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공간에 걸어 두었습니다. 다섯 개 걸어둔 공간에서부터요.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이렇게 왕복으로 뜨개를 해줄게요. 자, 먼저 분홍색 마커가 있는 공간.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마커는 빼놓지 않은 상태로 공간 안쪽에 넣어서 실을 통과시켜 줄게요. 시작하는 부분이어서 한번 매듭을 짓고 시작할게요. 꼬리실은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안쪽에 숨기면서 뜨게 해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여기 안쪽에 잡으면서 뜨게 해줄게요. 자, 그대로 공간부터 시작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사슬뜨기 두 코를 해주고요. 다시 한번 바늘에 실을 감아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대로 실 걸어서 통과 통과 요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그리고 한길긴뜨기 떴던 머리코가 단의 시작코입니다. 마커 걸어 둘게요. 한길긴뜨기 했던 머리코에 마커를 챙겨 주셔야 돼요. 사슬뜨기 두 개 했던 거랑 한길긴뜨기 했던 공간은 이렇게 V자 모양으로 묶어 준 겁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바로 옆에 있는 코에는 한길긴뜨기 두 개를 해줄게요. 이때 이렇게 안쪽에 있던 실은 안에 숨기면서 뜨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길긴뜨기 뜨개를 할 때 뒤쪽에서 봤을 때 이렇게 꼬리실이 안쪽에 한 번에 잡고 뜰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모눈뜨기를 또 마찬가지로 여기 연두색 마커 바로 전코까지 반복해 올 거예요. 사슬뜨기 두 개, 한길긴뜨기 두 개. 꼬리실은 이제 돗바늘로 정리하고 잘라줄 거예요. 여기서부터 실을 잡지 않고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뒷면에 티가 살짝 날 것 같아요.
요만큼 뜨고 나니까 모눈뜨기 딱 3개가 만들어지고요. 자, 왼쪽에는 연두색 마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길긴뜨기 1코를 해주셨다면 나머지는 한길긴뜨기 2코 모아뜨기 해줄 거예요. 바늘에 실 걸어서 2가닥만 통과시켜 주세요. 그대로 바늘에 실 감아서 연두색 마커 걸어놨던 공간에 바늘을 한 번 더 넣어서 그대로 2가닥만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미완성 2개를 완성해서 한 번에 통과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어깨끈 첫 번째 단이 완성됩니다. 자, 두 번째 단은 그대로 모눈뜨기 무늬를 연결해 줄 거예요. 사슬뜨기 3개. 세 번째 사슬이 단 시작 코이기 때문에 표시해 둘게요. 단 시작 공간에 마커를 챙겨 두었습니다. 그대로 편물은 돌려주세요. 이제 안쪽 면을 바라보면서 그대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1코 해줬거든요. 기둥사슬 3개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바로 옆에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1,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이렇게 모눈뜨기 3개를 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단의 무늬를 연결해서 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또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2개 해줄 건데요. 먼저 마커 걸어놨던 공간, 여기가 가장 마지막 코입니다. 여기 코에 마지막 한길긴뜨기를 떠주시면 돼요. 자, 위쪽에 사슬 2가닥에 바늘 넣어서 한길긴뜨기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도 바로 이어서 뜨게 해줄게요. 사슬뜨기 3코 해주고요. 편물 돌려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사슬은 단 시작 공간이기 때문에 마커를 걸어 둘게요. 사슬뜨기 3개는 한길긴뜨기 1코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모눈뜨기를 연결해서 뜰 건데요. 먼저 한길긴뜨기 2개 떠주고요. 가운데 사슬은 1개씩만 떠줄게요. 사슬뜨기 하나 해주셨다면 바로 다음 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코, 사슬뜨기 하나, 다시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가장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 2코 해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 단은 세 번째 단이랑 동일하게 떠줄게요. 그대로 한길긴뜨기 2개, 사슬뜨기 하나 반복해 주시면 돼요. 네 번째 단은 세 번째 단이랑 똑같이 아랫단의 무늬를 반복해서 뜨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떠주셨다면 이제 5번째랑 6번째 단은 중간에 사슬 무늬가 없이 모눈뜨기 없이 그대로 한길긴뜨기 8코를 해주시면 돼요. 자, 사슬뜨기 3코로 시작해 주시면 되고요. 편물을 돌려줄게요. 단 시작 코에 마커 챙겨두고요. 그대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 7개를 더 떠줍니다. 중간에 모눈뜨기 했던 부분에 사슬뜨기는 건너가고 그대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다가만 한길긴뜨기 1코에 하나씩을 반복해 주시면 돼요. 기둥사슬까지 포함해서 총 8코를 해주시면 됩니다. 5번째 단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8개를 떠주시면 돼요. 그럼 어깨끈의 모양이 살짝 줄어드는 느낌으로 완성이 됩니다. 자, 5번째 단 뜨면서 한길긴뜨기 8개 해왔는데요. 6번째 단부터 12단까지는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한길긴뜨기 8코를 왕복뜨기 해줄 겁니다. 자, 6번째 단도 사슬뜨기 3개, 편물을 돌려서 한 코에 하나씩 한길긴뜨기를 쭉 떠주시면 돼요. 단 시작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꼭 표시를 해주셔야 되고요. 조금 익숙하신 분들은 마커 생략하고 반복해서 한길긴뜨기 8개 왕복뜨기를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어깨끈 부분은 12단까지 모두 4군데 다 동일하게 떠서 위쪽 부분을 돗바늘로 연결할 건데요. 이것도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어깨끈 길이가 너무 짧은 것 같다 하면 조금 어깨끈 길이를 길게 완성해 주실 수도 있고요. 어깨끈 길이를 좀 더 짧게 조절을 해 주셔도 좋아요.
자, 요렇게 한길긴뜨기 8코씩을 쭉 반복해서 12번째 단까지 완성해 올게요. 이렇게 12단을 떠왔는데요. 어깨 끈부분만 생각해보면 마커 있는 공간에서부터 1단,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10단, 11단, 12단을 떠왔습니다. 어깨끈 한쪽을 완성을 해왔다면 이제 실은 잘라줄게요. 실은 약간 여유 두고 잘라주세요. 우리가 반대쪽 어깨끈이랑 돗바늘을 이용해서 연결할 부분을 놔두고 자, 그대로 바늘에서 실을 빼주시면 됩니다. 저는 꾹 한번 당겨서 사슬뜨기 하듯이 당겨서 아래쪽으로 매듭을 작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이렇게 어깨끈 4개 부분을 모두 다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앞쪽에 있는 어깨끈 2개, 뒤쪽에 어깨끈 이렇게 4군데 어깨끈을 완성을 해 왔고요. 이제 가운데 무늬를 기준으로 앞뒤로 있는 어깨끈 윗부분은 돗바늘로 연결해 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어깨끈이 꼬이지 않도록 잡아주시면 되고요. 저는 이 뒤쪽 편물에 있는 꼬리실에 돗바늘을 연결을 해 왔습니다. 이 위쪽 부분을 그냥 감싸면서 꼼꼼하게 연결만 해주시면 돼요. 위쪽에 보이면 사슬이 총 8개가 만들어집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 첫 번째 8개 사슬 부분에 넣어서 고정을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 코 한 코에 맞춰서 이렇게 바느질로 연결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빙글빙글 감아서 어깨끈 위쪽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저는 한 번만 연결해 주고요. 안쪽 편물에서 꼬리실은 숨겨주도록 할 겁니다. 꼬리실 2개 모두 다 안쪽 편물로 이동해서 숨겨주시면 돼요. 이렇게 대칭이 되게 간단하게 비스티 하나가 거의 완성이 됩니다. 위쪽에 어깨끈 부분 다 연결을 해 주었고요. 어깨끈 뜰 때 실을 또 새로 잡아왔던 부분들은 매듭을 지어서 살짝 안에 숨기면서 뜨게 해줬기 때문에 여기 끝에 부분에서 바짝 잘라주시면 돼요. 이제 아랫단에 포인트가 되는 무늬를 한번 예쁘게 완성을 해보도록 할게요. 무늬가 딱 예쁘게 들어가도록 단수링으로 표시를 좀 해둘 겁니다. 거꾸로 놓고 아랫단에 무늬를 한번 떠볼 건데요. 아랫단은 우리가 딱 무늬에 맞춰서 이렇게 예쁘게 웨이브 무늬를 넣어줄 겁니다. 무늬가 예쁘게 딱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무늬가 들어가는 부분에 마커로 다 표시를 해 놓을 거거든요. 자, 먼저 지금 아랫단이기 때문에 무늬가 거꾸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가운데 부분에 무늬를 기준으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가운데 부분에 자, 여기 중간 부분에 마커를 하나 걸어 둘게요. 이렇게 공간이 4개 공간마다 뾰족뾰족하게 무늬가 들어가니까 이거 확인을 꼭 해줄 거예요. 이제 쭉 한 바퀴 둘러서 우리가 무늬가 딱 들어가는 공간마다 마커를 걸어 둘 건데요. 자, 마커 표시했던 가장 가운데부터 하나, 둘, 셋, 그리고 4번째 공간에 마커 챙겨주시면 돼요. 한 바퀴 쭉 다 동일하게 마커를 걸어 주세요. 하나, 둘, 셋 건너서 4번째 공간에 마커를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하나, 둘, 셋, 4번째 하나, 둘, 셋, 4번째 공간에 표시해 주세요. 반대쪽도 연결해 줄게요. 이어서 쭉 연결을 해주고요. 하나, 둘, 셋 건너서 4번째. 이렇게 반대쪽 무늬가 들어갔던 공간에서도 가장 가운데 부분에 마커가 딱 걸리게 됩니다. 자, 하나, 둘, 셋 건너서 4번째 공간. 하나, 둘, 셋 건너서 4번째 공간. 한 바퀴 쭉 마커를 걸어왔는데요. 저는 총 156호로 시작해서 아래쪽에 공간, 이렇게 네모 모양의 공간이 전체 40개가 생기기 때문에 10개 마커를 걸어 두었습니다. S 사이즈랑 L 사이즈는 저처럼 이렇게 단수링이 짝수개가 아니고 홀수개가 걸릴 거기 때문에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 뒷면에 해당하는 부분을 꼭 체크를 해서 이 가운데 부분에서부터 시작을 해주세요.
저는 총 10개로 딱 맞게 웨이브 무늬가 10개가 딱 들어가서 앞면 뒷면이 딱 맞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S 사이즈랑 L 사이즈는 딱 맞지 않고 홀수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땐 앞면 부분에 이렇게 예쁜 웨이브가 들어갈 것 같은데요. 반대쪽에는 웨이브 무늬가 살짝 비켜나가도록 완성이 될 거예요. 4개 구멍마다 단수링으로 무늬가 들어가는 공간을 다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시작 부분은 우리가 옆면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무늬가 예쁘게 보이는 앞뒷면을 기준으로 옆면 부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옆쪽에 표시했던 마커랑 마커 사이에 가장 가운데 공간에서부터 시작해 주시면 되는데 제 손가락이 있는 공간에서 하나하나 옆으로 가서 가장 가운데 공간에 바늘을 넣고 시작을 해줄게요. 무늬가 있는 공간보다는 양쪽 옆에서 시작을 해주는 게 훨씬 더 예쁘게 무늬가 나올 거예요. 자, 그대로 공간 안쪽으로 실을 통과해서 매듭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첫 번째 시작하는 부분은 그래도 매듭을 한번 묶어 놓고 시작을 할 겁니다. 자, 매듭을 만들어 놨던 공간 안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사슬뜨기 하나를 해줄 거고요. 기둥코로 세지 않을게요. 다시 한번 같은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를 하나 해줍니다. 여기가 단 시작코예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한 번 더 표시를 해두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짧은뜨기 한 코를 해주셨다면 사슬뜨기 3개를 이어서 떠줍니다. 자, 그대로 바로 옆에 있는 공간 안쪽에 다시 한번 바늘을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꼬리실은 우리가 나중에 돗바늘로 숨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지금 시작을 했다면 이제 바로 옆에 공간에 마커가 있는 공간입니다. 여기는 사슬뜨기 2개를 떠줄게요. 그리고 공간 안쪽에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자,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총 4번 들어가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길긴뜨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그럼 이렇게 동그란 느낌으로 먼저 첫 번째 단 뜨면서 무늬가 나오게 돼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 2코를 해주고요. 옆에 있는 3개 공간도 마찬가지로 뜨개를 해줍니다. 공간 안쪽에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그 다음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다시 한번 짧은뜨기 하나.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공간이 마커 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이제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총 4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반복해 주세요. 4번.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커 안 걸려 있는 3개 공간에는 모두 동일하게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다음 공간에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 짧은뜨기 하나. 자, 그 다음 공간에 마커가 있다면 사슬뜨기 2코로 시작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아랫단의 첫 번째 무늬는 요 4개 무늬를 반복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마커 없는 공간, 마커 있는 공간마다 뜨게 하는 방법이 다르니까 체크해 주세요. 자, 그 다음 공간에 마커가 있다면 사슬뜨기 2코로 시작을 해주고 한길긴뜨기, 사슬뜨기 2개 이렇게 4번 반복해 주세요. 그래서 마커 있던 공간에 무늬가 뾰족뾰족 올라오는 웨이브 무늬가 들어가기 때문에 마커를 챙겨 놓고 시작을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4개 한길긴뜨기 모양이 보인다면 그대로 사슬뜨기 2개. 저는 실이 여기서 끝나서 그 다음은 연결해서 뜨개를 해줄게요. 이제 아랫단 첫 번째 단은 이어서 무늬 반복해 주시면 돼요. 무늬는 위에 자막처럼 반복해 줄 건데요. 마커가 있는 공간마다 한길긴뜨기 하나, 사슬뜨기 2개. 이렇게 4번 반복해 주고요. 나머지 부분은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3개로 반복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랫단의 첫 번째 단도 쭉 반복해서 한 바퀴 지금 둘러왔고요. 가장 처음에 했던 코입니다. 헷갈리시는 분들은 마커로 꼭 표시를 해주세요. 가장 마지막에는 짧은뜨기 하나, 그리고 사슬뜨기 3코로 정리를 해줄 거고요. 그대로 빼뜨기로 단을 마무리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아랫단에 웨이브 모양으로 이렇게 뾰족뾰족한 느낌으로 완성을 해왔어요. 마커가 있는 공간에만 이렇게 한길긴뜨기 4코로 무늬를 넣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 단은 그대로 사슬뜨기 하나, 그리고 바로 아래쪽에 있는 짧은뜨기 머리코에 빼뜨기 했던 공간에 짧은뜨기 1코를 해줄게요. 여기가 또 두 번째 단의 시작입니다.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여기 마커로 꼭 표시를 해주고 넘어갈게요. 자, 이렇게 두 번째 단에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무늬를 넣었던 공간으로 넘어갈 건데요. 여기 모양을 보면요. 한길긴뜨기 4코를 중간에 해줘서 공간이 3개가 보입니다. 제 손가락이 있는 공간까지 총 공간이 하나, 둘, 셋, 넷, 5개 공간이 생겨요. 그래서 첫 번째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셨다면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그대로 첫 번째 공간, 이렇게 짧은뜨기 했던 바로 옆에 생기는 공간, 첫 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뜨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한길긴뜨기 위쪽 머리코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1개를 더 떠줄게요. 다시 두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코를 떠줄게요. 공간 안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해주면 되고요.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넣어서 한 번 더 한길긴뜨기를 떠줍니다. 그럼 세 번째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를 떠줄 거예요. 가장 가운데 공간에는 한길긴뜨기 3개로 코를 늘려주었습니다. 이렇게 뾰족하게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여기만 1코 더 떠주었어요. 이어서 한길긴뜨기 머리코 위쪽에 사슬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하나, 네 번째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개 떠줍니다. 다시 한길긴뜨기 머리코에 한길긴뜨기 1개를 넣어 떠주고요. 마지막 5번째 공간이에요. 5번째 공간에 한길긴뜨기 2개를 연달아 떠줄게요. 그리고 옆에를 보면요. 이렇게 우리 마커로 표시했던 공간들 가운데 하나, 둘, 3개 공간이 있는데 가장 가운데 공간, 짧은뜨기 했던 공간 위쪽에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를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단을 뜨면서 웨이브 무늬를 넣어줄 겁니다. 이렇게 웨이브 무늬를 반복을 해주면 됩니다. 안쪽에 한길긴뜨기 총 15개를 쭉 넣어줬고요. 그리고 양쪽 끝에는 짧은뜨기로 연결을 해 주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짧은뜨기 1코 가운데 연결을 해 주었다면 이제 바로 마커 있던 공간, 자, 여기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5개 공간이 생겨요. 그럼 첫 번째 공간부터 바로 공간 안쪽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 한길긴뜨기 위쪽에는 똑같이 1코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공간에도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위쪽 코에 1번. 세 번째 공간은 가장 가운데이기 때문에 여기는 한길긴뜨기 3개 떠주는 거예요. 나머지도 동일하게 쭉 반복해 줍니다. 한길긴뜨기 하나,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한길긴뜨기 하나, 공간에 넣어서 한길긴뜨기 2개. 자, 이렇게 총 15개 한길긴뜨기를 쭉 떠서 웨이브 무늬를 만들어주고, 자, 여기 무늬랑 무늬 사이에 가장 가운데 짧은뜨기 머리코에 넣어서 짧은뜨기 1개를 더 해줍니다. 이렇게 두 번째 단 전체 다 반복을 해올게요. 전체 아랫단 두 번째 단을 다 완성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15개 한길긴뜨기, 짧은뜨기를 반복해서 10번 만들어 왔고요. S 사이즈랑 L 사이즈는 이렇게 웨이브가 9개랑 11개로 만들어질 거예요. M 사이즈는 이렇게 무늬가 들어가는 아래쪽에 예쁘게 웨이브 무늬가 딱 맞춰서 이렇게 앞뒤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M 사이즈랑 S 사이즈는 앞면에 해당하는 부분 잘 체크해서 앞면 부분에 이 웨이브 무늬가 딱 아래쪽에 들어가도록. 그런데 뒤쪽에는 웨이브 무늬가 아마 양쪽으로 만들어질 거예요. 이렇게 두 번째 단 전체 다 완성해 왔다면 실은 여유 있게 잘라주세요. 그리고 그대로 돗바늘을 이용해서 안쪽에서 정리를 해줄게요. 바늘에서 실을 그대로 통과해서 아랫단 부분이 약간 무거운 느낌이 나지 않았으면 해서 빼뜨기는 굳이 전체 둘러주지 않고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으로 마무리 해줄 겁니다. 혹시 원하시면 아랫단에 빼뜨기로 한 단 더 정돈을 해주셔도 좋아요. 자, 이렇게 마무리 해 주었다면 그대로 돗바늘은 빼뜨기 해야 되는 공간, 짧은뜨기 했던 머리코에 넣어서 이렇게 뒤쪽으로 이동시켜 줍니다. 그리고 다시 나왔던 공간으로 넣어서 뒤쪽 안쪽 편물에서 안 보이도록 그리고 꼼꼼하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로 뒤쪽으로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처음 시작했던 부분이랑 지금 숨기고 있는 꼬리실도 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줄게요. 지그재그로 몇 번 숨겨주시면 돼요. 충분히 숨겼다고 생각했을 때, 자, 조금 더 단단하게 매듭을 만들어 줄게요. 실이 너무 길어서 먼저 좀 잘라 놓고요. 자, 여기 꼬리실 한 번 더 가운데를 갈라서 이렇게 여러 가닥 중에 두 가닥으로 나눠 주세요. 그리고 둘 중에 한쪽 부분에 바늘을 다시 한 번 넣어서 한 칸 정도 옆으로 이동을 시켜 줄게요. 그리고 얇은 실 이 두 가닥을 매듭을 지어서 고정을 단단하게 해줍니다. 나머지 꼬리실도 이렇게 숨겨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아랫단 부분을 예쁜 웨이브 무늬가 들어가도록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기본 모양이 하나 완성이 됩니다. 아래쪽에 웨이브 무늬가 예쁘게 완성이 되고요. 자, 테두리 한번 둘러서 정리만 해주도록 할게요. 안쪽 면이랑 한 바퀴 쭉 둘러주고요. 이렇게 옆 라인 부분도 테두리를 한 바퀴 둘러주도록 할게요. 테두리는 은은한 프릴 느낌으로 한 바퀴 쭉 둘러줄 건데요. 이렇게 안쪽 부분, 앞면이랑 뒷면 부분에 쭉 한 바퀴 둘러서 테두리 둘러줄 건데요. 끝에 꺾이는 부분, 이 중간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시작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시작하는 부분에서는 저는 매듭을 한번 묶어 놓고 시작할게요. 이렇게 매듭을 한번 묶어 놔주세요. 이렇게 매듭을 묶어 놓은 부분은 우리가 나중에 세탁을 할 때도 풀리지 않도록 이렇게 매듭 한번 묶어 줬어요. 꼬리실은 이제 안쪽에서 숨기면서 뜨게 해주셔도 되고요. 돗바늘을 이용해서 숨겨 주셔도 좋아요. 자, 그대로 첫 번째 공간에 바늘을 넣어서 실을 끌고 나올게요. 사슬뜨기 하나, 이거는 짧은뜨기 한 코라고 생각을 해줄 겁니다. 나중에 빼뜨기를 해야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마커로 표시를 해 놓도록 할게요. 자, 그대로 사슬뜨기를 추가로 하나 더 뜨개를 해줍니다. 그리고 꼬리실이 안쪽에 들어가도록 하면서 바늘에 실을 한번 감아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를 떠주세요. 세 가닥 중에 두 가닥씩 통과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풀이를 반복할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코 건너서 넓은 공간으로 바로 넘어갑니다. 자, 그대로 바늘에 실 걸어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세 코를 반복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모눈뜨기 했던 공간마다 프릴을 넣어 줄 건데요. 앞쪽 부분에는 이렇게 한길긴뜨기가 보입니다. 여기는 두 코마다 걸러서 뜨게 해줄 거예요.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바늘을 넣고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떠줍니다. 한 코 건너서 그 다음 코에도 반복해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은은한 프릴을 만들어 줄 거예요. 한 코 건너서 짧은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하나, 이렇게 9코 위에도 프릴을 반복을 해주는 거예요.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씩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무늬가 있는 부분에 딱 한 개 코가 남습니다. 그럼 한 코 건너서 이제 넓은 공간으로 오시면 돼요. 공간 쪽에 바늘을 넣어서 그대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넓은 공간으로 다시 넘어와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한길긴뜨기 떠주시면 됩니다. 테두리 부분의 앞면 부분에 은은한 프릴이 만들어지는 걸 볼 수 있어요. 이제 끈 부분으로 올라갈게요. 끈은 이렇게 보면 한길긴뜨기 한 단 한 단마다 단과 단 사이에 공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단과 단 사이 공간에 넣어주시면 돼요. 뜨는 방법은 동일해요. 첫 번째 단이랑 두 번째 단 가운데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을 찾아서 짧은뜨기 하나, 사슬뜨기 하나,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그 다음도 두 번째랑 세 번째 단 이렇게 사이에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을 찾아서 짧은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바늘 넣는 공간이 어려우신 분들은 여기 넓은 공간마다 프릴을 넣어 주셔도 좋아요. 저는 프릴을 한 바퀴 쭉 둘러오도록 할게요. 한 단마다 반복해서 떠주시면요. 여기 자세히 보면 어깨랑 어깨끈을 돗바늘로 연결했던 공간입니다. 여기는 바늘 넣기가 조금 어려운데요.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을 찾아서 똑같이 세 코를 떠주시면 됩니다. 저는 살짝 한 가닥에 걸어서 짧은뜨기, 사슬, 한길긴뜨기, 프릴을 연결을 해줄게요. 여기 위치는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돗바늘로 정리했던 공간에다가 한쪽 공간, 바늘 들어가는 공간 찾아서 프릴을 연결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려오면서는 또 같은 방법으로 한 단 한 단마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들에 프릴을 넣어 주시면 됩니다. 한길긴뜨기 단과 단 사이 이렇게 정리했던 공간들에 프릴을 한 바퀴 쭉 둘러줄게요. 이렇게 한길긴뜨기 단과 단 사이에 끝에 공간에 하나씩 넣어 주셨다면 이제 일자로 내려오는 부분은 공간에 바로 바늘 넣어서 프릴을 떠 주시면 돼요.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 그리고 다음 넓은 모눈뜨기 했던 공간에 마찬가지로 프릴을 넣어 줍니다. 그런데 앞면 부분에 이렇게 무늬가 들어갔던 공간에는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한 코 건너서 두 번째 코에 이렇게 반복해 주시면 돼요. 같은 방법으로 한 바퀴를 쭉 둘러서 마커로 걸어놨던 단 시작 공간까지 또 반복해서 여기까지 마무리 해오도록 할게요. 테두리 부분에 안쪽 부분에 한 바퀴를 쭉 둘러서 지금 마지막 프릴을 넣어 왔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빼뜨기 해줘야 되는데요. 그대로 한 바퀴를 다 둘러 주셨다면 빼뜨기 하기 전에 실을 잘라 줄게요. 그대로 바늘에서 통과를 해서 돗바늘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그럼 꼬리실은 마커 걸어놨던 사슬 모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위쪽 부분에 사슬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실이 나오던 공간으로 이동해서 뒤쪽으로 통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켜주고요. 뒤쪽에서 꼬리실은 풀리지 않도록 숨겨줍니다. 실을 반으로 갈라서 두 가닥 중에 한 가닥에만 한 번 더 한 칸 정도 옆으로 이동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통과시켜 줄게요. 그러면 꼬리실이 나오는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서 얇은 가닥 두 개를 잡고서 매듭을 지어줍니다. 이렇게 저는 풀리지 않도록 정리를 하고 실은 잘라줄 거예요. 그럼 처음 시작했던 꼬리실도 마찬가지로 조금 숨겨주고 정리해주세요. 이렇게 안쪽의 테두리 부분은 은은한 프릴로 둘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바깥쪽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 부분도 테두리를 같은 방법으로 둘러주도록 할게요. 자, 여기는 아래쪽에 다 이렇게 모눈뜨기만 있기 때문에 자, 연결하는 방법 다 동일합니다. 중간부터 시작해 볼게요. 어디서 시작해 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매듭을 가장 처음 만들어 놓고요. 꼬리실은 나중에 숨겨 줄게요. 그리고 조금 빠른 속도로 사슬뜨기 2개, 같은 공간에 한길긴뜨기 하나. 단시작호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처음 했던 사슬뜨기 부분에 마커를 챙겨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간마다 짧은뜨기, 사슬뜨기, 한길긴뜨기 한 코씩을 해주시면 작은 프릴 모양이 만들어져요. 아래쪽에 프릴을 이렇게 넣어 주었더니 이제 어깨끈이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길긴뜨기랑 한길긴뜨기 단 사이에 이렇게 머리코,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들이 하나씩 있어요. 여기 넣어서 프릴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단과 단 사이에 이렇게 바늘이 들어가는 공간에 넣어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 프릴을 한 바퀴씩 다 둘러주도록 할게요. 한 바퀴 쭉 둘러서 같은 방법으로 프릴을 쭉 떠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옆에 테두리 부분도 다 완성을 해왔고요. 자, 빼뜨기 대신에 자, 다 프릴을 둘러주었다면 실을 잘라서 그대로 통과. 돗바늘로 사슬을 만들고 안쪽에서 또 실을 숨겨주시면 됩니다. 반대쪽 부분 테두리도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대로 뒤로 이동해서 안쪽에서 실을 숨겨줍니다. 이렇게 한쪽 부분, 이렇게 어깨끈 부분까지 테두리 둘러주시면 됩니다. 반대쪽도 다 마무리해서 정리를 해오도록 할게요. 이렇게 전체 테두리까지 마무리해서 예쁜 비스티 하나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저는 M 사이즈로 완성을 해서요. 자, 이렇게 옷 사이즈, 안쪽에 조금 타이트한 이너 있고 입으면 딱 좋을 사이즈로 완성을 했습니다. 옷 사이즈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사이즈 조절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말씀드린 대로 양옆에 모눈뜨기 개수로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스몰과 라지 사이즈 이외에도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사이즈 조절 가능하고요. 어깨끈 길이도 여러분이 원하는 여러분들 사이즈에 맞춰서 높낮이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렇게 예쁘게 하나 완성이 되었어요. 무늬 있는 부분을 딱 맞춰서 앞면 뒷면으로 완성을 해 주었는데요. 스몰 사이즈, 라지 사이즈는 아무래도 이 웨이브의 모양이 앞뒤랑 딱 대칭이 되지 않게 아마 홀수계로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면 부분에 맞춰서 예쁘게 하나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뒷면에서는 웨이브가 이렇게 2개가 연결되게 오도록 아마 완성이 될 거예요. 제가 도안에 자세히 그려두도록 할게요. 완성 사이즈 한번 체크해 볼게요. 개인 손땀에 따라 사이즈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돼요. 자,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자, 반으로 접었을 때 전체 가로 길이를 재보면 대략 한 44cm 정도 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둘레는 한 88cm 정도로 완성이 돼요. 그리고 자, 높이 부분도 체크를 해 볼게요. 웨이브 무늬가 있어서 가장 긴 부분을 위주로 전체 높이를 재보면요. 27cm 정도 나옵니다. 물론 단수를 조절해서 더 길게, 더 짧게 완성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깨 끈 부분부터 전체 길이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이렇게 어깨 끈부터 쟀을 때 전체 길이는 대략 43cm 정도로 완성이 됩니다. 스몰과 라지 사이즈도 제가 자막에 올려두도록 할게요. 완성 사이즈 체크해서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조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초보자도 조금은 쉽게 한번 뜨개 옷을 완성할 수 있도록 웨하스 여름 니트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생각보다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 완성을 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예쁘게 완성하시길 바래요. 오늘은 여기까지 꼼지락 제이였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또 남겨주시는 댓글은 오늘의 저를 또 행복하게 해준답니다. 예쁘게 뜨게 하세요.